당신 어떻게 하은이 당신과 유전자 99.9% 일치할 수 있어? 어떻게 입양한 아이가 친딸이라니?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야? 여보, 그게 내가 설명할게. 그땐 정말 말할 수가 없었어. 그럼 여태까지 왜 숨기고 있었어? 이것이 끝까지 갈 줄 알았어? 무서웠어. 내 슬픈 과거가 밝혀지는 게 겁이 났어. 그리고 당신이 하은이를 미워할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말 못했어. 내가 하은이를 미워할 거라고? 내가 여태까지 속은 것이 더 끔찍해. 그 아이 누구랑 낳은 애야? 나랑 결혼하기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20살 때 나 혼자 나왔어. 그럼 그걸 알고도 날 끌어들였다고? 입양이 아니라 날 이용한 거잖아. 이용하려던 거 아니야. 그냥 함께 키우고 싶었어. 그 아이가 널 닮았다고 느낄 때마다 날 속였단 생각은 안 했어? 매일 죄책감에 시달렸어. 하지만 당신이 너무 잘해주니까 더 무서웠어. 하은이 죄 없어. 하지만 너는 내 믿음을 완전히 짓밟았어. 여보, 제발 하은이만은 미워하지 말아줘. 하은이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 아무 잘못도 없어. 하은이만은 외면하지 말아줘. 그 아이를 외면한 건 나야. 하지만 날 속인 건 너야. 당신은 내게 딸을 안겨준 게 아니야. 나한테 내 과거를 안겨줬어. 안녕하세요. 사연 나팔수를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경북 구미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지금은 서울에서 회사에서 과장으로 열심히 근무하시고 계신 김정우님의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한번 쿵 눌러주시면 저희들이 사연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사연을 자동으로 받아보게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우 씨는 올해 40이었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태어나 공고를 졸업한 후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몫으로 일했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하셨습니다.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정우 씨는 부모님에게서 정직과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에 입사해 꾸준히 일했고 현재는 전기설비 부서 과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한편 아내 윤지연 씨는 올해 38, 부산 해운대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조용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간호학과에 진학했으며 현재는 소아과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연 씨는 부모님의 이혼 후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기에 누군가의 곁에 따뜻하게 머물고 싶은 욕망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정우 씨의 진중함과 다정한 말투, 지연 씨의 조용하고 따뜻한 배려심은 서로를 끌어당겼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부족함을 감싸주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조용했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소박한 전세 아파트에서 시작한 신혼살이 주말마다 정우 씨가 요리를 하고 지연 씨는 음악을 들으며 빨래를 개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혼 2년, 3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오겠지. 우린 아직 신혼이니까. 그러나 5년이 지나도록 변화가 없자 정우 씨는 마음 한켠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 만날 때마다 듣게 되는 말. 너희는 아직도 둘이야. 얘 하나 있으면 더 행복할 텐데. 명절만 되면 식탁 앞에 앉는 게 부담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지연 씨가 괜찮은 척 애써 웃는 표정이 정우 씨에겐 너무도 아프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함께 산부인과에 가기로 했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부부 모두가 정밀 검사를 받았고 며칠 뒤 결과를 들으러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정우 씨를 조심스럽게 불러앉히고 말했습니다. 김정우 씨 죄송하지만 무정자증입니다. 아이를 자연 임신으로 갖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우 씨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조차 쉬기 어려웠고 옆에 앉은 지연 씨의 손을 자신이 잡아야 하는데도 떨려서 잡지 못했습니다. 차 안에서 정우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혼하자.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너까지 고생하게 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지연 씨는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전 괜찮아요. 아이가 없어도 당신만 있다면 그게 제 가족이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대화를 나눈 끝에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입양하자. 그렇게 두 사람은 아이를 입양하기로 하였습니다. 입양 절차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서류 준비, 면접, 가정 방문 조사 두 사람은 모든 과정을 성실히 마쳤고 한 달쯤 지나 보육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입양 가능성이 높은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한번 와서 만나 보시겠어요? 지연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 쉬는 날을 맞춰 병원을 빠졌고 정우 씨도 연차를 내고 함께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보육원 건물, 아이들 웃음소리와 발소리가 가득한 공간 한쪽에 조용히 앉아 인형을 껴안고 있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6살, 이름은 하은. 작고 가녀린 어깨, 말이 없고 눈동자는 또래보다 깊고 조용했습니다. 지연 씨는 아이를 보자마자 말없이 그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하은아, 너는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니? 하은이는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계란찜이요. 지연 씨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지연 씨가 어릴 적 단 한 번도 식탁에 빠뜨리지 않았던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었습니다. 정우 씨는 옆에서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왠지 끌리네. 하은이, 그냥 계속 생각날 것 같아. 지연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동자에 눈물이 고였지만 최대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 우리가 키우면 어떨까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이 아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우 씨는 조용히 지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이 되자. 며칠 뒤 정식 입양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법적으로도 하은의 부모가 되었고 하은은 드디어 따뜻한 집, 진짜 엄마 아빠의 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보육원을 나서던 날 하은은 처음으로 작은 손으로 정우 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 짧은 한마디에 정우 씨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그럼. 아빠 맞잖아. 아빠는 이제부터 내 편이야. 언제까지나. 그날 지연 씨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은을 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은아, 우리 집엔 규칙이 딱 하나 있어. 무조건 사랑만 하기로 약속하는 거야. 그렇게 세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입양 후 처음 몇 달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은이는 말이 없었고 무언가를 해줘도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잘 몰랐습니다. 고맙다는 말 대신 눈치만 보고 웃는 대신 조용히 멍하니 앉아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정우 씨는 그런 하은이에게 절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한 뒤 늘 하은이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아빠랑 같이 저녁 만들까? 오늘은 계란찜 도전이다. 지연 씨는 하은의 머리를 자주 만졌습니다. 머리를 감겨주고 말려주고 작은 손톱 하나도 정성껏 다듬어주며 말했습니다. 하은아, 우리 집은 너를 위해 매일 꽃처럼 피울 거야. 그렇게 한 달, 2달 하은의 표정은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조심스레 웃는 날이 생겼고 밤마다 작은 인형을 끌어안고 자는 대신 엄마, 아빠, 잘 자요. 라는 말도 하게 됐습니다. 가끔은 이유 없이 울기도 했습니다. 그럴 땐 지연 씨가 하은을 안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울어도 돼. 마음속에 남아있는 눈물 다 흘려도 괜찮아. 시간이 흐르며 하은은 어느새 우리 딸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함께 벚꽃길을 걷고 여름엔 정우 씨가 직접 만든 미니 풀장에서 물놀이를 했으며 생일마다 지연 씨는 하은이 가장 좋아하는 계란찜을 꼭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우 씨는 하은을 매일 안아주었습니다. 하은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왜 맨날 안아줘요? 정우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를 안고 있을 때가 내가 진짜 아빠인 것 같아서. 세 사람은 어느새 너무도 자연스럽고 따뜻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병원 일로 지칠 때면 하은과 정우 씨가 찍은 셀카 사진을 보며 피곤을 이겨냈고 정우 씨 역시 퇴근 후 집에 들어설 때 들리는 하은의 한마디에 하루의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갔습니다. 아빠 왔다. 오늘은 아빠랑 블록놀이예요. 그 누구도 이 세 가족이 입양으로 시작됐다고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진심이었고 그만큼 단단했습니다. 하은이 중학교에 입학하던 해 정우 씨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인생에 들어온 건 기적이었다. 난 이 아이의 진짜 아빠다. 피보다 더 깊은 무언가로 이어져 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곧 흔들리게 됩니다. 하은이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해 정우 씨는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자랐구나 하고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성격도 밝아졌고 친구도 많아졌고 무엇보다 예의 바르고 남을 잘 도우는 아이로 자란 하은이. 정우 씨는 매일 밤 딸아이의 방문 앞에 조용히 서서 들리는 키보드 소리와 혼잣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정우 씨는 그렇게 생각하며 매일 딸을 더 안아주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은이 생일을 맞아 정우 씨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가족이 함께 앉아 담소를 나누던 중 지연 씨와 하은이가 나란히 앉아 깔깔 웃으며 얘기하던 모습을 시어머니가 한참 바라보더니
정우 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우야, 하은이. 내 아내 젊었을 때랑 너무 똑같다. 웃는 표정도 그렇고, 손으로 팔 만지는 습관도 그렇고 말투까지 꼭 닮았더라. 정우 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렇게까지 닮았나? 순간 어떤 작은 돌멩이가 가슴속 연못에 툭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입양한 아이인데 왜 저렇게까지 닮았지?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함께 오래 살다 보면 서로 닮는다고 하지 않나? 며칠 뒤 하은이가 팔뚝에 생긴 붉은 발진 때문에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대형 병원 소아피부과 진료실. 의사는 진료 중 가족력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친가나 외가 쪽에 아토피, 건선 병력이 있으신가요? 정우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쪽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지연 씨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쪽은요? 그때였습니다. 지연 씨가 아주 잠깐 매우 짧게 시선을 피하고 어딘가 당황한 얼굴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 쪽은 좀 있어요.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우 씨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입양한 아이인데 왜 저렇게 반응하지? 병원을 나서는 길 정우 씨는 계속해서 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지연 씨의 반응, 그리고 하은이의 손짓, 눈웃음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정우 씨는 지연 씨 몰래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지연 씨의 중학교 시절 사진, 검은 교복에 긴 생머리를 묶은 채 수줍게 웃고 있는 모습, 그 얼굴과 오늘 학교 앞에서 아빠하고 손을 흔들던 하은이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너무도 똑같았습니다. 정우 씨는 가슴속 어딘가에서 설마라는 두 글자가 천천히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정우 씨는 혼자 앉아 은희의 어릴 적 사진과 지연 씨의 옛 앨범을 번갈아가며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엔 단지 표정이 비슷하다고 생각했지만 눈의 생김새,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심지어 말을 할 때 손을 만지작거리는 습관까지 그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정우 씨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의문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뭔가 놓친 게 있구나. 결국 정우 씨는 혼자 조용히 유전자 검사 기관을 찾아갔습니다. 하은이의 칫솔과 머리카락, 지연 씨가 쓰던 빗에서 머리카락 한 올을 조심스레 가져갔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윤지연, 김하은, 생물학적 모녀관계 99.998% 일치. 서류를 내려놓는 순간 정우 씨는 마치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넌 도대체 나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날 밤 정우 씨는 퇴근 후 지연 씨를 마주 앉혔습니다. 탁자 위에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조용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게 뭐야? 지연 씨는 순간 눈이 흔들렸고 결국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정우 씨는 조용히 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하은이네 딸이지? 지연 씨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백했습니다. 미안해요. 사실은 20살 때 실수로 아이를 낳았어요. 그때 너무 어리고 상황이 안 돼서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입양하러 갔을 때 그 아이가 바로 하은이었어요. 내가 낳은 아이, 내가 버린 아이를 다시 만났던 거예요. 정우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인지 분노인지 모를 감정이 가슴에서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럼 넌 그걸 알고도 날 속였다는 거야? 나더러 너 대신 내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게 했다고? 지연 씨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던 게 아니에요 말하려고 했는데 무서웠어요. 당신이 하은이를 사랑해온 게 혹시 무너질까 봐, 모든 게 무너질까 봐. 정우 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밤거리로 나와 말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내가 키운 딸, 내가 지켜야 할 아내, 그 모든 게 나 혼자만 몰랐던 진실 위에 서 있었다. 그날 이후 정우 씨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는 매일같이 전화와 문자를 남겼지만 정우 씨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지연 씨는 한 권의 작은 노란색 일기장을 정우 씨의 사무실 앞으로 보냈습니다. 밤늦게 사무실로 배달된 작은 봉투 하나, 지연 씨가 보낸 것이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노란색 일기장과 작은 USB 메모리 하나가 들어있었다. 정우 씨는 처음엔 망설였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이 더 필요하냐고,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자신에게 변명은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손끝에 걸린 그 작고 해진 일기장의 촉감이 왠지 모르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는 조용히 첫 장을 펼쳤다. 단정하지 않은 글씨, 군데군데 지워진 흔적. 하은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써온 일기였다. 그 속엔 자기만의 세계에 조용히 숨어 살던 작은 아이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진짜 사랑받는 아이일까? 아빠는 매일 안아주신다. 하지만
혹시 그냥 불쌍해서 그러시는 건 아닐까? 엄마는 가끔 나를 볼 때 울고 있는 것 같다. 그게 내가 싫어서일까? 아니면 미안해서일까? 아빠가 웃을 때 내 마음도 웃는다. 나는 그 시간이 가장 좋아. 나는 아빠 딸이 아니라는 걸 안다. 그래도 나는 아빠 딸이고 싶다. 그 마지막 문장에서 정우 씨는 숨을 삼켰다. 가슴이 터질 듯 무너졌고 손끝은 떨려서 페이지를 더 넘길 수 없었다. 이 아이가 이토록 조용히 날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는 무거운 손으로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어린 하은이 거실에서 종이 케이크를 들고 서 있다. 영상은 분명 웃고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은 얼음보다도 진지했고 작은 눈동자에는 확신받고 싶은 간절함이 가득했다.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오늘은 제가 만든 케이크예요. 모양이 이상해도 마음은 진짜예요. 아빠가 웃으면 우리 집이 환해져요. 저는 그때가 제일 좋아요. 사실은요, 저는 아빠 딸 아니에요. 근데 매일 꿈꿨어요. 진짜 아빠처럼 안아주고 웃어주고 아프면 대신 걱정해주는 사람. 아빠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아빠가 진짜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아빠,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요. 영상이 꺼졌을 때 정우 씨는 숨을 들이쉬지도 못한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아니라 오열이 터졌다. 내가 이 아이에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구나. 네가 얼마나 나를 아빠라고 불러주고 싶었는지를. 어떤 진심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고 어떤 사랑은 피보다 더 깊게 가슴에 새겨진다. 그날 밤 정우 씨는 무너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 무너짐 속에서 지켜야 할 단 하나의 사랑이 보였다. 비가 오던 저녁이었습니다. 정우 씨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천천히 집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현관불이 켜져 있었고 커튼 사이로 은은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는 문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마치 그 문을 열기까지 오랜 용기가 필요하다는 듯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쪽에서 들리는 아은이의 작고 떨리는 목소리. 엄마, 아빠 언제 와요? 나 잘못했어요? 아빠가 나 진짜 딸 아니어서 그런 건 아니죠? 정우 씨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문에 손을 짚은 채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문을 열자 하은이는 입구 쪽을 멍하니 바라보다 아빠를 발견하곤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그 순간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의 눈만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벌렸습니다. 하은이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그 짧은 두 글자가 정우 씨의 심장을 찢었습니다. 하은은 정우 씨의 품에 안기자마자 목이 메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 딸 아니어서 죄송해요. 그래서 떠나신 거예요? 정우 씨는 아이를 꼭 안은 채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아빠가 잘못했어, 하은아. 너는 아빠 딸이야. 피보다 더 진하게 마음에 새겨진 우리 딸이야. 지연 씨는 뒤에서 입술을 막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우 씨를 향해 다가와 무릎을 꿇고 처음으로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우 씨는 지연 씨를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이 아이가 날 다시 집으로 불렀어. 우리가 지켜야 할 건 과거가 아니라 이 아이야. 그날 밤셋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지연 씨는 하은이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앉은 하은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날이 다시 올 줄 몰랐어요. 저 너무 행복해요. 며칠 뒤 학교에서 가족 사진 과제가 나왔습니다. 정우 씨는 가족을 데리고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 좋은 날 스마트폰 타이머를 누르고 그는 하은과 지연의 손을 각각 잡았습니다. 찰칵 사진 한 장이 남았습니다. 하은은 사진 뒷면에 천천히 펜을 들어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입양된 아이가 아닙니다. 나는 엄마의 용기와 아빠의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나는 세상 누구보다도 아빠와 엄마를 사랑합니다. 진짜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진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이 작은 아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었다면 구독 버튼 한번 쿡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